아들은 그나마 공부를 잘해서 덜 혼났습니다. 그런데 딸은 3살은커녕 7살이 되도록 한글을 못 읽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시험은 무엇인가요? 바로 받아쓰기입니다. 저는 받아쓰기가 인생을 좌우하는 줄 알았습니다. 딸 1학년 때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수업 도중에 저는 어머니께 전화해 딸을 재우지 말라고 부탁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딸을 안치고는 1번 나, 2번 너, 3번 우리, 4번 대한민국을 부릅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너는 어떻게 된 아이가 그 모양이냐? 지금 잠이 오니?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녀? 단정하게 묶지 않고. 공부는 잘하는데 인간성이 왜 그렇게 못됐어? 등등. 저는 무엇을 봤을까요? 학생들이 잘하는 것을 보지 않고 못하는 것만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퇴근하는 길에 놀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방을 던져놓고 무리지어 놀다가 야, 떴다! 그러면 순식간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도망가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골목길에서 우리 두 아이를 만난 겁니다. 어쩌다 있는 일이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아이들은 벌써 숨어버린 후입니다. 엄마, 할 말 있어요. 뭔데? 용건만 간단히 말해. 좀 앉아보세요. 저 할 말 길어요. 야, 내가 지금 할 말 길게 할 시간이 어딨어? 들어가서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야지. 제 입에 언제나 붙어있는 말. 얼른, 빨리, 바빠.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은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요. 전교 임원회, 전교 1, 2등을 다투며 명문 대학 입학을 꿈꾸던 저의 희망이고 대단한 자랑거리였던 아들의 청천벽력 같은 선언.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끼며 이 땅에 내가 살아야 할 희망이 없어져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덜 나가는 나는 왜 학교를 다녀야 하죠? 너라도 다녀야 한다며 공갈, 협박, 회유 등 별짓을 다 했습니다. 결국 9월 말 딸마저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2위 행복한 결혼, 3위 행복한 인간관계, 4위 자신을 존경하는 친구를 갖는 것, 5위 자기 분야의 정상에 서는 것.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빵은 취미로 할 일이지 전공할 일은 아니야. 아무래도 학교 그만두어야 될 것 같아. 기가 막혔습니다. 뭐? 겨우 2달 다니고 학교를 그만둬?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그만둔다고? 수많은 원수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 합니다. 살아있으면 되지, 살아있으면 돼. 아이는 다시 집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용기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용기 없는 친구들은 정신과 약 먹고 상담사에게 상담받으면서 학교 다니더라고. 엄마, 이 땅의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래.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었어. 엄마, 나는 나처럼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심리 상담을 해주고 싶어. 이 글은
이유남님이 쓴 엄마 반성문 중에 일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소? 물으시면 그건 바로 부모 노릇이 아닐까?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엄마 반성문은 바로 나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책의 저자는 돈이라도 있어 뒷받침해 줄 수 있으니 다행이고 마음뿐이고 돈이 따라주지 않는 집은 어찌해야 할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